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한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쪽 퓨처엠하고 홀딩스, 그쵸? 원자재를 확보하는 홀딩스 쪽, 그리고 양극재와 전구체를 동시에 생산을 하는 퓨처엠 쪽, 이쪽보다 포스코 DX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쵸? 여기 홀딩스와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이후 조정폭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11월 달에도 시세를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이쪽에 비해서, 그쵸? 전 개인적으로 포스코 DX가 지금 비싸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물론 단순하게 뭐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봐라 그러면 싸진 않습니다. 자, 7조 6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계산을 했을 때 성장주다 이렇게 감안하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한 2천억 이상 정도는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30배 정도의 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쵸? 실적이 그것보다는 미달이기 때문에 PER 따지잖아요. 거의 한 70배, 8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이런 쪽에 이 밸류에이션 이 계산을 해가지고 낸 자료치고 맞는 경우가 있었나요? 한 번도 안 맞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매도해야 된다 할 때 주가가 올라가고 매수해야 된다 할 때 주가가 내려가죠. 이런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왜 오를까요? 앞에 좋을 부분, 즉 앞으로 성장할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포스코 DX가 일정 부분 반영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쵸? 12월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차익 매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양도세, 양도세 회피 물량. 자,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기 전에 여기 이 강프로 소통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DX는 지금 신고가 종목이죠. 자, 고가에서 어느 정도 밀렸습니다. 밀렸다고 하더라도, 그쵸? 회복하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주가를 내가 6만 원에 사든 7만 원에 사든 또는 5만 원, 4만 원에 사든 횡보하는 구간이 2달, 3달, 4달씩 걸린다. 이랬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돌파하는 구간 또는 눌림목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소통방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쵸? 직접 매매를 시킨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있고요. 그리고 KINX.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패스를 하고 시간 한번 보시면 KINX가 8시 58분, 그쵸? 12월 15일 8시 58분에 제가 종목이 나갔고요. KI, 자, 이 내용을 보면 오늘 11%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 상황 왜 나올까요? 그쵸?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 그쵸? 실적 볼까요? 자, 보세요. 금액을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근데 259억, 올해 예상치가 287억인데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4,800억.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나오죠? 20배가 채 안 되죠. 그쵸? 가격상으로 비싼 가격대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밸류에이션 수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익률을 봐야 됩니다. 그쵸? 이익률 자체가 20%, 20%, 20%, 20% 계속해서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쵸? 요게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상장사가 20%대 이익을 보이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실적 가지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신고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죠? 지금 주가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적이 앞으로 나올 거다. 지금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나오고 뭐 나올지 말지를 확인하면 늦어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부분을 내가 사전에 보는 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소통방에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시세를 발생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신고가 종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굳이 시장가 매수라고 했었던 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죠? 한번 해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크게 위험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지. 자, 근데 이 KINX는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수렴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하루에 10% 이상의 폭등 구간을 맞이하게 됐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관련된 뭐 질문에 대한 제가 답도 드리고 있고 쭉 보면 종목에 대한 부분,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2월 11일 날 나가가지고 오늘 20% 급등합니다. 이런 부분들, 부국철강, 부방, 그쵸? 이쪽은 이 정치 테마주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으니까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큰 시세를 한 번씩 내고 조정 구간 거치고 다시 가는 구간에 다시 공략하는 게 소통방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쵸?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 모델,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검색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고가 검색기 해서 제가 이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딱 6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정말 내가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매매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이끌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검색기와 함께 정확하게 사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 참여라고 문자 보낸 그 번호로, 그쵸?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두 전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연말 이벤트 진행할 때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포스코 DX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 평가가 너무 높다,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거 봐라, 차트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 있죠. 포스코 그룹의 공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냥 풀로 다 맡고 있어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철강이면 철강, 그쵸? 화학 쪽이면 화학 쪽, 이쪽 다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쵸? 앞으로 증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철강 쪽에 증설 안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양극재 수요는 앞으로 안 늘어나나? 그걸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에코프로 BM의 증설 계획을 보면 놀랄 지경입니다. 지금 17만 톤 정도 규모를 확보해 놓은 게 23년 올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50% 정도를 마이너스 치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생산 규모와 맞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이 27년까지 71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한 4배 정도 증가를 해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DX에 대한 이 공장에 대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미래다. 근데 거기서 사실 이 아래를 보면 많이 올랐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찾자. 그쵸? 근데 이 수급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 권성동에 이어 박수영도 주식 양도세 기준 하나 촉구,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우리한테 호재거리로 다가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 연말 기준에서, 그쵸? 지금 대주주 과세 기준이 10억이잖아요. 이 10억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이 수급상에 대한 이 발목을 잡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연말 이후까지도, 그쵸?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이런 부분이 그 전에 해결이 된다면, 그쵸? 고가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12월 달의 상황이 나온다. 근데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그쵸? 모두 고려해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 내용은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그래서 2주 안에 수익을 전환 못 시키잖아요. 내가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팔아야 돼요. 근데 그 팔 때 내가 엄청난 손실, 막 10%씩, 15%씩, 20%씩 이렇게 주고 손실을 보고 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세 번 하잖아요. 심리 망가지고 무너지고 매매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내가 적절한 구간으로 맞춰서, 그쵸? 맞춰서 내가 항상 수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2주 안에 내가 매매를 종료하면서 적절한 구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베이스가 되는 건 당연히 신고가 매매 기법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쵸? 이 내용, 이 내용도 딱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그쵸? 여기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그 번호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매매에 대한 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고가 매매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말 그리고 연초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